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금리 인상은 멈췄다. 부동산도 이제 움직일까? 지난해부터 주택담보대출, 그것도 변동형 금리로 대출 받으셨던 분들은 나날이 오르는 금리에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자가 어마어마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번 연속 동결하면서 드디어 금리 인상이 끝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도 줄 수 있고요. 이제 대출 받아서 집 사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지점이 온 건데요. 금리가 이대로 간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북한의 도발 때문에 네. 많이 대기를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하철 타고 오다가 이게 방송의 문제인가. 받으셨죠?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된 거라고 행안부가 잡아줬다는 점 다시 네네. 짚어드리고요.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번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출 금리 어떻게 변하나요? 자, 우리가 이걸 알려면 이제 삼각관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자,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와 대출금리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이 되는 금리고요. 시장금리는 이제 은행에서 조달하는 금리인데 3년 만기 국고채고요. 담보대출은 이제 우리가 대출을 받는 금리인데 네.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 당연히 시장금리가 올라가겠죠. 네.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 메커니즘인데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죠.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다 보니까 자, 이게 동결이 돼야 되는데 최근 양상을 보면 자, 시장금리가 살짝 내려갑니다. 자, 동결인데도 내려가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려갑니다. 자, 미리 선반영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게 동결이 되면 앞으로 기준금리도 내려가겠다라고 해서 은행에서 먼저 내리게 되는데 이렇게 내리다 보면 자, 이게 하단금리입니다. 가장 낮았던 금리인데요. 기준금리가 3.5%인데 이게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시장금리가 하단금리가 5%대까지 갔었는데 지금 3.55%까지 갔고요. 담보대출은 3.8%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예금금리도 같이 내려가겠죠. 은행은 또 돈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어서 이게 기준금리가 빨리 인하되지 않는다면 대출금리가 다시 살짝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 금리도 살짝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네네.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럼 지난해만큼은 대출 금리가 막 그렇게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 5, 막 6 이렇게까지 가지는 뭐 그렇게는 안 갈 그렇죠. 것 같습니다. 다시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가 대출을 받는 사람들 부담이 좀 줄어드는 분위기로 방향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좀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위기도 이렇게 대출 분위기가 좋아지는 이런 분위기 탓인가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이게 네네. 불확실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터널을 지나갈 때 깜깜하면 굉장히 무섭고 어두운데 저기 빛이 한 줄기 보이면 희망을 가지고 가거든요.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됐기 때문에 희망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그러면 똘똘한 지역으로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똘똘한 지역, 똘똘한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는데 재밌는 지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상위 50%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이제 지수를 만드는 건데요. 네. 이게 11개월 만에 드디어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아하. 가격도 비싸고 세대수도 큰 아파트를 이제 합친 건데 좋은 아파트들도 드디어 상승으로 돌아섰다. 참고로 1위가 송파 헬리오시티고요. 3.3제곱미터당 가격은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1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유의미한 수치네요. 그렇죠. 이제 다 사기는 좀 불안한데 네. 가급적이면 똘똘한 지역으로 움직이는데 똘똘한 지역도 드디어 상승으로 반전이 됐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늘 바닥이 어딘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느냐, 네네. 이게 참 이 시점이 문제인데 이제 부동산 시장도 바닥 찍으면 올라간다 이렇게 예측을 해도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이제 살짝 올라가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예. 훈풍이 불고는 있는데 여전히 불안하고요. 자, 금리는 동결이 됩니다. 그럼 집주인들은 야, 금리 동결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데 네. 금리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자,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을 볼 텐데요. 자, 금리가 지금 뭐 동결이 됐죠? 금리가 동결이 되면 뭐 집값이 지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네. 금리가 전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요. 집값이 여전히 비싼 것도 있고요. 금리도 높고 역전세. 전세가 가격을 밀어올리는데 지금 전세가 맥을 못 추고 있기 때문에 네. 역전세에 최근에 매물도 증가하고 있고요. 입주 물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 그럼 좀 이른 가정일 수 있지만 네네. 그 기준금리가 동결을 넘어서
내려간다면 네. 그럼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아, 저기 한 줄기 빛이 보이는데 생각보다 빛이 이제 빨리 오는 가까이 거죠. 있어요. 네. 그러면 의외로 반등 폭이 클 수는 있습니다. 좀 네. 가파르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보듯이 금리가 모든 가격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폭등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오래 지속되기는 현재 상황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출 금리가 높아서 조금 집 사기 꺼려했던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들어갑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요? 아,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죠. 네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금리도 굉장히 높고 집값이 좀 조정되다가 말아버렸고 아까 보듯이 뭐 경기 불확실성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할 텐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거래량을 좀 봐야 됩니다. 거래량이 이번 하락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일부 급매물이 이제 가격 하락을 주도를 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거래량이 중요한데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거래량 지표입니다. 자, 가장 분위기가 좋아서 이제 거래량이 많았던 6월이 15,000건 정도 됐고요. 2020년 6월. 그렇죠. 2020년, 2021년 평균이 한 5,000건 정도 됐는데 네. 자, 작년 10월이죠. 10월, 11월, 12월 뭐 500건, 600건 정도 터무니없는.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가격이 뚝 떨어졌고요. 최근에 이제 3,000건까지 회복을 하긴 했는데 과거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거래량은 굉장히 작다. 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셔라. 거래량이 6개월 정도 5,000건 이상 지속이 된다면 그때 집을 사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거래량이 6개월 정도 5천 건 이상 지속이 돼야 된다. 네네. 그럼 지금 아마 수치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뭐 좀 종잣돈 마련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겠네요. 너무 불안해하고 이게 오늘 뭐 알람 울려서 굉장히 좀 불안해했는데 그것처럼 이 뉴스를 보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 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